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소정 국악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국악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간보라는 악보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정간보란 어떤 악보인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국악에서 사용하는 12율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간보는 읽는 방법을 아셔야지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읽는 것인지 정간보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정간보 읽는 방법을 응용해서 실제로 정간보를 읽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업은 총 4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정간보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재밌게 일러스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학생이 먼저 물어봐요. 네모칸 모양의 정간보는 누가 만든 걸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여학생이 정간보는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든 악보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 대화를 통해서 정간보는 누가 만든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네, 바로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든 악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 여학생이 이어서 정간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물정자 모양의 칸 사이마다 율명을 적어 표기하는데 한 칸이 한 박을 나타낸단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물정자 모양의 칸 사이마다 율명을 적어서 표기한다는 거예요. 우물정자, 여러분 한자로 우물정자를 보시면 네모나게 가운데 이렇게 네모나게 칸이 보여요. 거기다가 율명을 적어서 표기를 하는 악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 그리고 한 칸이 몇 박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아, 네모칸 한 칸은 한 박을 나타낸다는 사실, 요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이 또 얘기를 해요. 정간보는 동양 최초로 음의 길이를 표기한 악보라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지라고 하니까 우리 여학생이 역시 세종대왕님이야라고 하고 끝냈는데요. 남학생이 한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간보는 동양 최초로, 동양에선 처음으로 음의 길이를 표기한 악보래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정간보를 만들기 이전에는 어떤 악보들이 사용됐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음의 길이가 아니라 음의 높낮이만을 알 수 있는 악보들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음이 얼마나 긴지 그 박자 표기가 불가능했는데 세종대왕님이 정간보를 만듦으로 인해서 동양에서 처음으로 음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음의 길이를 표기할 수 있는 악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정간보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악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러스트를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다음 장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일러스트를 통해서 살펴봤던 정간보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간보란 조선시대 때 누가 만든 악보라고요? 네, 세종대왕이 음가를 알 수 있게 창안한 악보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무슨 악보? 유량악보, 음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유량악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정간보는 어떤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고요? 우물 정자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네모칸 한 칸을 몇 박으로 해서 한 박으로 하여 음가를 표시하고 그 정간 속에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율자보, 오음악보,
악보 등을 써놨는데 그중 율자보를 넣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도 궁중음악은 정간보에 율자보를 넣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자보를 정간보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율자보는 뭔지 같이 알아볼게요. 율자보는 율보라고도 하는데 12율명의 첫 자만을 떼어서 음의 높낮이를 표기한 기보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네. 율자보는 뭐고, 십이율명은 뭐고, 너무 어렵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과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시 배워갈 거예요. 십이율명은 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악에서 사용되는 음의 이름들인데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정간보 자체는 박자를 알 수 있는 악보예요. 그러니까 음의 높낮이를 알 수 있는 악보를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하면 음의 높낮이와 음의 길이 모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자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12율명은 무엇인가? 12개의 음이라고는 하는데 12율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과 12율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사용되는 음을 율이라고 하는데요. 12개로 이루어진 율은 일정한 간격과 순서가 있습니다. 국악에서 사용되는 12율과 서양 음악의 12반음은 한 옥타브를 12개로 나누어 쓴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요. 서양 음악의 12음은 한 옥타브를 12개로 똑같이 나누어 쓰는 평균율로 되어 있는 반면 국악의 12율은 각 율 간의 간격이 조금씩 다른 순정율로 되어 있습니다. 12율은 각각 어떤 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처럼 서양 음악에서 음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국악에서의 사용되는 12율도 저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12율명이라고 하는데 순서대로 살펴보면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녀, 무역, 음종 이렇게 12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항종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이제 청황종으로 이렇게 다시 옥타브가 넘어가는데요. 근데 지금 악보를 보니까 어떨 때는 황종이 E 플랫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떨 때는 황종이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향악일 때랑 당악일 때 황종의 높이가 달라지는 건데요. 검은고나 향피리 등 향악기가 편성이 되는 향악에서는 황종의 높이가 E 플랫에 가깝게 됩니다. 조율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묘제략이나 당악에서처럼 당피리와 편종, 편경 등의 악기가 편성되는 음악에서는 황종의 높이가 시음에 가깝게 이렇게 조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율자보라는 악보도 배웠는데요. 12개, 황종, 대려, 이것을 다 한자로 2개씩 정간보 안에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앞 글자 황종 중에서는 황만 선생님이 지금 한자로 써 놓은 것처럼 황종 중에는 황 그리고 대려에선 대 태주에선 태 이렇게 앞 글자만 써서 정간보에 있는 그 네모칸 안에다가 율을 써 놓는 것을 바로 이 율자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12율명 이해되셨나요? 네, 국악에서 사용되는 12개의 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정간보 읽는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정간보는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시지 않으면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간보를 볼 때는 어떻게 읽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정간보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일반적인 책들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간보 읽으실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정간보의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가는 악보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선 한 칸은 정간이라고 부르며 한 박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 앞에서 정간보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한 칸은 몇 박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한 칸은 한 박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시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간보 한 칸 안에는 뭐 여러 개의 음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칸은 한 박자를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정간을 여러 개의 작은 박으로 나누고 이 나눈 것을 소박이라고 하며 한 정간 그러니까 정간을 나누어서 표기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칸은 한 박이라는 개념이 딱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만약에 한 칸 안에 음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얘네는 반박씩 되겠죠. 그리고 또 한 칸 안에 음이 세 개가 있어요. 삼소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 음들은 하나가 다 3분의 1 박이 되는 거겠죠. 네.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칸은 한 박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정간보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네 번째는 한 정간 안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뭐 한 정간 안에 음정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음정이 한 칸 안에 네 개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1, 2, 3, 4번의 순서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1, 2, 3, 4번으로 이렇게 읽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한 정간을 세 개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한 칸 안에 음정이 세 개가 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6개가 있다. 그럴 때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읽고 그리고 그다음 줄로 내려가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또 아랫줄로 내려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요렇게 읽으시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옥타브 표기는 율명 앞에 삼수변이나 사람 인변을 붙여서 나타낸다. 자, 서양 음악에도 옥타브가 있듯이 우리 국악의 율명에도 옥타브가 있어요. 자, 보시면 제일 가운데 기본 음이 지금 황의 음정을 예시로 들어 놨는데 제일 가운데 있는 기본 음이 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옥타브 아래 음을 내고 싶으면 이 앞에 사람 인변을 붙여 줘요. 그러면 한 옥타브 낮은 황이고 이때도 황이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배황이라고 해 줍니다. 한 옥타브 아래 음이다 해서 배황이라고 이름을 해 주고요. 만약에 두 옥타브를 더 내리고 싶다. 그럼 사람 인변을 두 개 붙인 거겠죠. 머리 부분을 두 개를 써 가지고 어 두 옥타브 아래 음을 나타냈는데 이때는 배황이 아니라 하나 더 아래 음이다 해서 하배황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옥타브 높은 걸 표현해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기본은 황에서 한 옥타브 위의 음을 말해 주고 싶을 때는 삼수변을 하나 붙여 줘요. 그런 다음에 청황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옥타브 높은 거를 표현해 주고 싶으면 삼수변을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중청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임종을 다시 예로 든다고 하면 기본 음이 임종이에요. 그러면 이 임종을 한 옥타브 아래로 하고 싶으면 앞에 사람 인변을 붙인 다음에 배임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자, 한 옥타브 위에를 하고 싶으면 삼수변을 붙여서 청임 요렇게 불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옥타브 아래일 때 그리고 한 옥타브 위일 때 어떤 걸 붙여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간보에 대해서 읽는 방법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아직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장에서 실제로 악보를 보면서 지금 정간보 읽는 방법을 대입해서 악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정간보 악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간보 읽는 방법 가장 중요한 기초는 어디서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죠? 네, 위에서 아래,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럼 가사대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애아라 난다 지화자 좋다 그리고 얼씨구 좋다 내 사랑아 순서대로 읽으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뭐였죠? 정간보 한 칸은 몇 박이다? 한 박이다. 근데 그 한 칸 안에는 뭐 음이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섯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악보에서는 최대 세 개까지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것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줄부터 한번 가 봅시다. 자, 처음에는 지금 한 칸에 한 박자 한 칸에 지금 음정 하나씩 있어요. 그쵸?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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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여기까지는 다 그냥 한 칸에 한 박자 음정 하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뒤에가 보면 에아라 난 할 때 그 난 다음 칸에 보면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위에 두 개는 그냥 선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확만 있어요. 그럴 때 그 두 개의 선은 뭘 나타내느냐. 그 난에 있는 태음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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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황 요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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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황 무 그다음에 무는 한 박이고요. 자, 그리고 지화할 때도 지화 가사는 두 자인데 지금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중 나와 있고 중간에 선 있고 또 중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중이 시가가 더 긴 거예요. 중중중 요렇게 중중중 지화자 지화자 중중중 요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임중도 마찬가지예요. 중중중 임중 임중 임이 더 길죠. 그다음에 태황무 태황무 그다음에 얼씨구 갈게요. 황태태태 황태태태 황이 더 시가가 길죠. 가운데 황과 태 사이에 있는 그 선은 위의 음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이 시가가 더 길어요. 얼 부분에서. 그래서 황태태태 나머지는 태는 다 한 박자씩이니까 황태태 태 그다음에 좋구나 가볼게요. 황태 황무 임중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좋구는 똑같아요. 앞에 부분이 더 시가가 긴데 나에서는 임중하고 두 번째 음이 더 길어요. 그래서 황태 황무 임중 요렇게 연주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칸 너무 쉽죠. 한 박자씩이요. 임무 임중 쉬고 요렇게 되는데 쉬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맨 마지막 칸에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요거는 쉬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칸만 있죠. 음정이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보시면 그 앞에 있는 중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박자 중은 총 두 박자가 되는 겁니다. 내 사랑아 할 때 아에 있는 중은 한 박이 아니라 두 박으로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가볼게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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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무, 중중중, 임중, 태, 황무, 황태, 태, 태, 황태, 황무, 임주, 임무, 임중, 둘, 쉬고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직 좀 어렵고 헷갈리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간보를 읽으시다 보면 점차 정간보가 친근해지고 정간보를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정간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